저는 2013학년도에 경상대학교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된 배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월까지 추가 합격을 기다리다가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걸 알고 근데 다시 도전을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30대라는 나이도 있고 거기에 기혼자이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은 많이 커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조한강 선생님께 자소서 첨삭을 받았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됐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고 제가 이 상태대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인생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갈팡질팡하는 저희 마음에 선생님께서 다시 도전하면 될 거라는 용기를 주셨고 짧은 상담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선생님께서 보내주는 그 기운을 받아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경우에는 공부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혼자 독학을 하거나 인강으로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공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져서 슬럼프가 오거나 또는 모의고사 시험이 다가올 때 너무 과하게 긴장해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안정한 수험생활의 이제 이런 멘탈이나 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관리들을 할 수 있는 곳이 MD 조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피테는 각 과목별로 시험 응시 시간이 다르고 평균 25%의 가중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일단 생물은 양이 많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시험은 추론 문제와 암기형 문제가 고르게 출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기작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되 그 기작을 구성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때쯤 되면 기본서를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수를 하게 되면서 서가영 선생님의 핵심상물학을 들었는데 일단 그 책만 보더라도 분량이 상당하고 매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도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거를 발췌독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책에 정리된 내용을 따라서 암기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생물학을 들으실 경우에 핵심 생물학을 기본으로 이론을 정리하시되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목련 같은 기본서를 발췌해서 보시거나 각 단원별 핵심 진도가 나갈 때 목련에서는 그림 위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진도에 맞춰서 이론을 복습하되 앞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뒷부분에 대해서 까먹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 부분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원을 동시에 복습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이제 그 문제풀이가 나갈 때 분자생물학 부분은 이론을 다시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습을 같이 하면서 앞부분의 문제풀이 강좌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화학은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화학은 5개념을 줄인 명확한 개념 정리와
빠른 문제 해결이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화학 문제 해결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 문제의 출제 원리를 먼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한기 선생님의 기출앤 추론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 속에 함축된 개념들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그것들이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 때는 새 책을 구해서 하시거나 다른 종이에 일단 답안을 적어서 반복된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새 문제를 풀듯이 하고 그 문제를 풀면서 계산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항상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전에 적용이 되도록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유기화학이 굉장히 낯선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단순히 시약이랑 반응의 결과문을 외우려고 하니까 유기화학이 주요학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수를 하게 되면서 김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전자의 흐름을 읽기 위한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전자가 어떻게 흘러서 생성물이 얻어지는지 그런 원리를 적용을 시키면서 습관적으로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전자의 흐름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한 달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면서도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미트나 디트에 비해서 피트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 유기화학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고득점을 득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정리된 그런 유기화학의 내용을 가지고 자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고 5개념을 많이 수정을 해가면서 유기화학에 있어서의 어떤 일정 점수를 고득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만인 교재를 보기보다는 이론을 정리할 때 기출문제를 꼭 병행하면서 기출에 출제된 개념을 잘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원리들이 적용된 비슷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면서 물리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나중에는 문제 푸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리적 상황과 공식을 함께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험날까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그 물리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대한 감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물리에 자신은 있었지만 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없게 되는 상황도 모의고사에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물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맞지 않아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 자신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넘겨서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재수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고민을 했던 기간이 길어져서 3월에서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론 공부를 하고 종합반의 스케줄에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1회 때 잘 보거나 자신 있던 과목을 소홀히 하고 공부가 덜 되었던 과목을 2회 때는 신경을 좀 덜 쓰고 제가 취약했던 과목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그 점수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이라 생각했지만 양이 많고 생각만큼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과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인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스케줄을 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도 이런 방심을 불러온 거의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회를 준비하는 저의 학습 태도는 편식하지 않기와 스피드 있게 반복하기로 정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정상궤도로 저의 실력을 끌어오는 거에 제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과 4월에는 물리와 화학은 작년에 공부했던 교재를 중심으로 이론을 빠르게 정리했고, 생물과 유기화학의 경우에는 실강과 인강을 동시에 수강하면서 이론 복습의 획수를 늘리고 자주 까먹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또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에 가중치를 두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중요 개념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 8월은 수험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때쯤 되면 날씨도 더워지고 수업도 줄어들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스케줄에 있어서는 자습 시간이 오히려 늘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아침부터 수업이 있어서 또는 인강생 같은 경우는 인강을 아침에 듣는 스케줄을 짜게 되면 그 스케줄을 맞추게 되는데, 이때쯤에는 자습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늘어지게 되거나 더 졸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잘 안 풀리게 되면서 또 모의고사도 이제 실시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좌절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승부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6월 이전까지는 분배된 수업 시간에 복습하면서 하루에 4과목을 다 공부할 수 없었는데, 이때는 스케줄을 하루 4과목을 적절히 다 보는 것으로 스케줄을 맞춰놓고 최대한 계획된 스케줄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유기화학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유기화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메커니즘을 생각하지 않고 시약과 반응 결과 위주로 암기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긴 트라우마로 유기화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워만 했었습니다. 헌데 김준 선생님의 통합유기 수업을 들으면서 유기 반응의 메커니즘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유기 반응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키워졌습니다. 기출엔 추론을 들으면서는 유기화학이 참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즈음에 MDMP나 타 학원의 모의고사를 보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점수나 등수를 받아보고 점점 유기라는 과목에 확신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험 당일도 문제를 보면서 자신 있게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저희 PT 성적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된데, 김준 선생님의 수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나이가 많고 재수를 하는 만큼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 초조함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이나 중간중간에 들려주시는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빈곤해질 수 있었던 저의 수험 생활에 단비처럼 작용을 해서 몇 년 후에는 나도 그렇게 닮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시련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시기이지만,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로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김준 선생님의 통합유기와 기출엔 추론 강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가영 선생님의 핵심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피트가 끝나고 조한강 선생님의 면접 강의도 후배들에게 꼭 추천을 해주고 싶은 수업입니다. 일단 PT 시험이 끝나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소서나 이제 면접 시험에 대비해서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 시험이 끝나고 사회에서 필요한 약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약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더 하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학과 관련된 책이나 학계지 등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또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관련 책들도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자소서 기술에 필요한 저의 장래 기획이나 학습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말 그대로 자소서도 그거에 맞춰서 잘 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는 기본적으로 MDMP의 면접 강좌를 기본적으로 수강을 하면서
시사나 전공 관련 사항들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사 공론에 실리는 인터넷 기사나 기사들을 매일 보면서 현재 약계의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이제 올해의 이슈 사항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 교재는 일단 MDMP 면접 교재와 PT를 준비할 때 정리했던 노트나 전공 서적들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MDMP 지성 면접 교재가 해설 부분이 매우 알차고 분량도 과하지 않아서 그리고 모호한 답안도 없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면접 전날까지 그 예상 문제들을 뽑아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반복적으로 보기 위해서 MDMP 면접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저만의 답안으로 다시 수정하고 압축시키면서 따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면접 준비가 처음은 아니다 보니까 작년 면접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던 그 내용들도 A4 용지에 차곡차곡 모아서 그 내용들을 면접 전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면접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교육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저는 학원이 학교와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좀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의 바람과 가르침, 그리고 직원분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MDMP가 다른 학원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기보다는 선생님들과 상담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학원 스케줄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수험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 많은 수험생인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대 진학을 준비하면서 거듭된 실패의 경험이 어찌 보면은 저에게 상처만을 남기게 될 수도 있었는데, MDMP에서의 수험생활이 저에게는 단단하지만 매끈한 굳은 살로 자리 잡아 합격의 영광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들었던 수업 내용을 쌓아놓지 않고 이제 빼먹지 않고 복습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클리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대략 아는 내용이라 생각돼서 복습을 소홀히 하거나 다음 주에 몰아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 테스트 전에 꼭 다 복습을 하고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도가 밀려서 도대체 뭘 어째야 하는 건가 하는 사태는 절대 벌어지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습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종합반이라서 실강 수업을 들었는데 실강 수업의 장점은 수업 시간에 긴장감 있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업 중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다시 듣기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해 못하거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그 다음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때 복습 동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수업 중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듣지 못한 부분, 또 어렵거나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동시에 표시를 해놓고 복습 시에 그 부분만 빠르게 찾아서 다시 듣고 정리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을 했던 때나 혼자서 독학을 하다가 갑자기 들으려고 하니까 제 학습 스타일과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 정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혼자 전전긍긍 했었는데 조한강 선생님께 상담을 신청했고, 상담을 하면서 제 문제를 말하고 그 선생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수험 생활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MDMP의 교수님과의 상담 시간이라든지 온라인 게시판, 아니면 별도의 심리 상담 시간이나 또는 바이블 추론이나 기도회 등을 잘 이용하시면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험생활 동안 마주쳤던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제가 혈압이 낮다 보니까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기운이 너무 빠진다거나 기분이 쭉 가라앉아 의욕이 저하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과 그 저녁에 학교 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극복했는데요. 아침과 학원에 올 때와 집에 갈 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를 한 20분 정도 타면서 기분도 전환이 되고 적당한 운동량으로 체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합격팁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일단 체력 관리라고 생각됩니다.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이나 하루의 공부 시간 등을 꼭 스케줄을 꼼꼼히 짜시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회를 거듭될수록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또 그런 학생의 경우 공부하는 내용이 새롭지 않아서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다 안다고 생각되어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심리적 압박감은 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그 스케줄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규칙적으로 생각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적절한 생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번째는 버리는 공부가 아니라 좁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공부하는 친구가 다른 교재가 좋다고 추천해준다고 하거나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들춰보고 하다가는 정작 자신의 공부가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고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파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되거나 다 기억나지 않아 정작 실전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고 문풀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되 문제를 풀면서 새로 알게 되는 팁이나 내용들만 추가하셔서 7, 8월에는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한 회독을 돌리는 시간을 줄이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많은 학생일수록 주변 상황에 대해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험 생활이 평생의 일도 아니고 몇 개월간의 과정임을 인식하셔서 흩어질 수 있는 일들은 차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나이 먹고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위축이 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만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3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나도 똑같은 고3 같은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되 대입을 위해 공부하시면 하듯이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배움이 지속되는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갖고자 약학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초심과 저 자신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학교 가서도 더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